안녕하세요. 실무 코디 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계산기 조작포 감리기 고급편입니다. 고급편에서는 리스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먼저 들어가 볼게요. 계산기를 처음에 껐다가 켜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리스트로 가려면은 메뉴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메뉴키를 누르고 숫자 2번 키를 누르면 되죠. 리스트끼리의 곱, 리스트끼리의 합, 또 리스트끼리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리스트끼리 더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1, 2, 3, 4에 각각 값을 입력합니다. 처음에 1에 100, 2에 200, 100씩 증가시켜 볼게요. 100, 400, 500. 그리고 리스트 2에 500부터 떨어뜨려 볼게요. 400, 300, 100, 100. 여기 옆과 옆을 더하면은 값이 600이 돼야겠죠? 이 1기에는 600, 2기에도 600, 3기에도 600, 4기에도 600이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간단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지만 숫자가 많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이 리스트 1과 리스트 2의 각각의 기수별로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먼저 제목줄에 가셔가지고 옵션을 누르고 F1을 누르고 F1을 누릅니다. 저번에 시퀀스는 5비로였죠? 근데 이거는 5빌1이에요. 끝까지 엑시트 키를 켜서 나가주시고요. 5빌1을 누르시면 리스트가 깜빡거리죠? 여기에서 숫자 1을 선택하면은 리스트 1이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2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 2의 값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이 리스트 3에 리스트 1의 값이 아니면 리스트 2의 값이 다 입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스트 3 제목줄에다가 리스트 1이라고 치면 리스트 1과 같은 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5빌1 해서 리스트 2의 값을 치면은 리스트 2의 값이 전부 다 리스트 3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산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5빌1 하시고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더하고 싶다면은 리스트 1 플러스 다시 5빌1 리스트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전부 다 600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5빌1 기능을 통해서 리스트 간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5빌1이나 아니면 Shift 1키를 통해서 리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끼리 더하거나 리스트끼리 빼거나 하면은 바로 연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빌1이나 Shift 1키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이 리스트 안에서의 합과 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안에서의 합은요, sum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부 다 더하고 싶은 셀을 선택하시고요. 옵션 키를 누르고 리스트를 누르고 옆으로 가시다 보면은 sum 기능이 있습니다. sum 기능을 활용을 해서 F1 sum 어디를 더할 것이냐, 리스트 1 리스트 1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더할 거다 라는 거를 치면은 이 100, 200, 300, 400, 500이 전부 다 더해서 나타납니다. 이 밑에 뿐만이 아니라 이 리스트 3에서도 똑같이 리스트 기능에 가셔가지고 sum 기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리스트 1
선택하시면은 리스트 1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더해지죠. 자, 이제 더하는 썸을 알아봤으니까 곱하기를 알아볼게요. 곱하기는 여기 안에 있는 인수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1, 2, 3, 4, 5로 해볼게요. 이 1, 2, 3, 4, 5를 전부 다 곱한 값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옵션 가셔서 리스트 들어가셔서 아까 썸 옆에 프로D라고 써져 있죠? 이건 프로덕트의 약자인데요. 이 프로덕트 기능을 쓰면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인수들의 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누르시고요. 리스트 2를 누르시면은 자, 120이 나오죠? 여기를 지우고 리스트 3 안에 셀에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옵션 리스트 옆에 2번 누르시고 프로덕트를 누르신 다음에 리스트 2번을 누르시면은 120이 나오죠. 자, 이거를 응용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자, 플러스 인문 교재가 필요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어디에 쓰냐면은, 자, 쭉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나왔다.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나오고 개별적인 비교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접한 획행기 해서 주거용 토지죠. 주거용인 경우에 가접한 획행기를 모두 다 비교하게 되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치기보다 계산기로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분자, 사례 부동산은 분모가 되죠. 그래서 리스트 1에 분자 부분을 전부 다 칩니다. 50, 80, 100, 80, 80. 그리고 사례 부동산을 리스트 2에 쳐줄게요. 80, 100, 60, 80, 60. 그러면은 분자고 분모니까 대상을 사례로 나눠줘야겠죠. 아까 리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리스트 1을 리스트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인수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또 이 사이사이에 인수들끼리 곱셈을 해야죠. 아까 반대로 리스트로 가서 프로덕트를 하면 곱하기를 할 수가 있죠. 프로덕트를 누르고 리스트 3을 누르시면은 자, 2가 나오죠. 정답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이런 산식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IRR과 MPV와 IRR을 한번 구해볼게요. MPV나 IRR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아직 잘 모르실 텐데요. MPV나 IRR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가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면은 이런 표가 나오면은 반갑게 리스트를 쓸 수가 있겠죠. 표에 보시면은 1,000원 단위로 나오고요. 각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2억 원. 그러면은 초기 0기에 지출이 2억이 되는 거죠. 투자 자금이 2억 원으로 한정될 때 요구 수익률은 10%로 갈 때 A 부동산, B 부동산 어떤 게 더 괜찮은가? 라는 물음이죠. 이런 경우에 1,000원이니까 기말복귀 가치가 2억, 기말복귀 가치가 2억 7천. 그러면은 초기 투자 금액은 그럼 펜을 쓸게요. 마이너스 2억이 되겠죠. 이 1,000원 단위로 끊을 수도 있지만은 1,000원 단위가 다 0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1,000원짜리 끊고 100만이라고 생각하고 이 앞자리만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기니까 1기 때는 지출이죠.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는 45, 10, 20,
9, 5, 3, 2, 그리고 복귀 가치가 200. 다 쳤을 때 11이 나와야 0기부터 10기까지 나와서 제대로 친 게 되겠죠. 비부동산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초기에 마이너스 200, 8, 14, 18, 18, 28, 28, 32, 32, 34, 그리고 270. 이렇게 하나하나 쳐주시고요. 이게 정률로 상승한다면은 당연히 시퀀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10개 정도니까 간단히 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개 중에 MPV, IRR이 더 우세한 거를 찾는 건데요. 참고로 MPV나 IRR 같은 경우에는 요 초기에 마이너스 값, 지출값이 있어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초기에 자신이 투자했던 비용인 지출값을 연기란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뉴로 나가신 다음에 TVM, 알파 C였죠. TVM을 들어가 주시면은 F3 캐시플로우에 MPV, IRR 리스트가 나오죠. 리스트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1번이 A부동산이죠. A부동산의 MPV를 구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을 I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MPV를 누르시면은 31,819,60 아까 뒤에 부분이 100만 단위였으니까 3,100만 원이 되겠죠. 3,181만 9,600원이 되겠죠. 이렇게 MPV를 구할 수가 있고요. B부동산을 구해보겠습니다. MPV 누르시면은 4,200만 원이 나오죠. 자, 밑에 해설과 같죠. 1,000원 단위는 반올림하게 된 거니까요. 자, IRR을 구해보게 되면은 IRR은 더 쉬워요. 이 상태에서 그냥 IRR만 누르시면은 B부동산의 IRR이 나옵니다. 12.98%가 나오고요. 그리고 A부동산의 IRR은 13.31%가 나옵니다. 다음 컨텐츠는 회귀분석식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리스트 안에서 회귀분석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월부터 5월, 1년부터 5년, 1기부터 5기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시고요. 이제는 1기, 2기, 3기, 4기, 5기를 치시고요. 이 기수별로 100씩 늘어나는 가정을 해볼게요. 100, 200, 300, 400, 500. 그렇다면은 이 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현금흐름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을 때 회귀분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먼저 엑시트로 나가시고요. 누르셔서 CALC를 F2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REG를 누르시고요. X를 누르시고요. AX 플러스 B를 누르시면 자, A는 100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됩니다. R 스퀘어, R 제곱값은 1이니까 100%가 되겠죠. 100% 확률로 A가 리스트 1이었죠. 리스트 1이 1 증가할 때마다 100씩 늘어나는 겁니다. B는 오차범위, B는 0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5기 값을 450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값이 어떻게 바뀔까요? AX 플러스 B를 누르시면은 A가 90이 되고요. B가 20이 됩니다. 여기서 R스퀘어 값이 98.78%죠. 98.78%의 확률로 A가 90이었을 때 A가 1기마다 90씩 늘어나고요. B는 20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5기일 때는 95, 450에 B는 20이 돼가지고 470이 되겠죠. 근데 5기 때는 450이 되는데 이건 오차범위 안에서 98.78%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계략적인 통계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이 회귀분석 값이니까요.
나중에 내용 연수를 구할 때나 아니면은 무슨 현금 흐름의 양상을 파악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리스트로 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고급 기능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실전편에서 아주 조금씩만 쓰게 되는 경우니까 주로 쓰는 기능들은 여기까지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인을 위한 계산기 특강 고급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수익하시고 열공하세요. 안녕.